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중 남긴 글, 결국 역풍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원래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좋지 않은 징조입니다. 눈과 귀를 누가 막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대통령은 저러는 걸까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심각해질 것 같아서 우려됩니다. 영상으로 함께 어떤 상황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중에 글을 썼어요. 굉장히 한가한 걸로 보입니다.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 책임. 여당은 이래야 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줄줄줄 얘기를 하고 야당은 이렇고. 근데 갑자기 철학자 막스 베버 이야기를 합니다. 막스 베버 얘기는 생략할게요. 안 맞아요. 막스 베버가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와 대통령이 여기다 쓴 글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불쾌했는데. 자, 하고 싶은 말은 결국 뭐냐?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 그래서 배려, 공감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 위임을 받아 이미 집권했다면 사익 아닌 공익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고민해야 한다. 경쟁을 통해 부분의 힘으로 승리하여 전체를 대표하게 되었다면 모두를 위한 포용과 개방은 필수다. 그러니까 뉴 이재명들 배척하지 말고 외연확장 앞으로 나는 계속 하겠다. 지지자들은 정신 차려라. 이 얘기예요. 어렵지 않은 얘기를 너무 어렵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글을 보고 마음이 정말 더 식어버렸어요. 막스 베버를 꺼냅니다. 아쉽게도요, 막스 베버가 진짜 하고자 하는 이야기랑 달라요. 뭐 이거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그냥 그렇다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막스 베버를 굳이 끌고 들어오지 않아도요,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왜 굳이 막스 베버를 꺼냈을까? 이건 자신의 주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유명한 사람들 말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안쓰러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아는 이재명은요, 참 쉬운 말로 우리들이 쓰는 일상의 언어로 너무나 잘 설득을 해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어렵지도 않은 말인데 막스 베버까지 들먹이면서, 그것도 제대로 맞지도 않은 그런 예를 들면서 이런 긴 글을 썼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포용과 개방을 막았습니까? 아니요. 우린 막지 않았어요. 그런데 포용과 개방은 필수다. 우리한테 손가락질을 하더라고요. 너무 불쾌했습니다. 문조털레유는 그렇게 공격하고 악마화하면서 이현주, 김용남은 받아들여라.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문조털레유, 혐오와 조롱, 공격하면 좋은 자리가 생기고 있는데 이 현상은 대통령이 모른 척하고 있어. 그러면서 니들이 포용과 개방을 받아들여야 돼. 이러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대통령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해외 순방 중에 쓴 글이에요. 한가합니까? 저는 대통령이 자잘한 인사는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대통령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은요, 큰 것보다 작은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글을 쓸 일입니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없나요? 대통령이요, X나 페북에 리트윗한 사람들의 특징이 문재인 공격하고 정청래 공격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어날바님 영상에서 확인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결국 문조털레유 공격하던 스피커들의 맨 꼭대기에 대통령이 있었다라는 뜻이잖아요. 이제는 희망회로를 그만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동영의 말이 다 맞았던 거 아니냐. 검찰 개혁도 다 이재명 대통령의 뜻 아니었는가. 이번 선거판도 이동영이 이재명의 뜻이 이거다라고 한 게 다 진실이었던 건 아니냐. 이걸 확인하게 되니까 우리가 힘이 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권력을 이렇게 사적으로 쓸 수 있느냐라는 점이에요. 이동영, 김용민 목사, 이상호 기자, 오마이뉴스, 한겨레, 한국일보, 경향신문, 이 유튜브 채널들 정부 광고 얼마나 들어왔는지 밝힐 수 있을까요? 이들은 정부 돈 10원도 안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미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동영, 김용민 목사 광고비로 돈을 지급받은 적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안 했을까요? 지금은 어느 채널에 돈 줬다라고 밝히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의심을 윤석열 정권도 아닌 민주정부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우리가 이런 의심을 한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문조털레유를 외치면서 이재명을 위한다는 스피커들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결국 돈 때문이었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가 너무나 슬픈 일이잖아요. 정부 돈 받은 적 없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 뉴 이재명계 친석계 스피커들 있을까요? 없을걸요? 어떻게 이렇게 조직적으로 똑같은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에서 우리가 이런 의심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과연 그 스피커들이 우리는 정부로부터 10원도 받은 거 없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진짜 그래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당하게 그 얘기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으니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모든 게 다 싫어져요. 제가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느낀 최악의 감정입니다. 이렇게 더러운 기분이 들었던 적이 없었어요. 이재명 정부가 뭘 하든 관심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을 지지하는 가장 코어 지지층 4050 세대들, 그중에 여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뭐 저야 부자는 아니지만 저도 집이 있어요. 서울에 좋은 집은 아니지만 신도림에 있습니다. 박근혜 때 빚내서 집 사라고 할 때 집을 샀어요. 아직도 주담대 갚고 있지만 있어요. 집값은 올랐죠. 주식 투자 아시겠지만 윤석열이 다 망쳐놨을 때 지금부터 들어갑시다. 제 말 듣고 같이 들어가신 분 이익 많이 보셨죠? 저도 이익 봤습니다. 중산층은 돼요. 제가 이 채널 말고도 다른 일 하는 것도 있고요. 얘기가 뭐냐면요. 국힘이 정권 잡아도 개인적으로 큰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4050 세대에게 이득되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솔직하게 없습니다. 4050을 위한 정책이 있습니까? 없어요. 청년 정책, 노인 정책 있어도 4050을 위한 정책은 없습니다. 그게 민주당이잖아요. 지지해줘도 돌아오는 건 하나 없는 게 민주당이에요. 그래도 지지했어. 기분 좋게 지지했어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지지한 게 아니니까. 국힘을 도저히 지지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지지했습니다. 아쉬워? 아니, 아쉽지도 않았어. 그런데 지금은 국힘이 정권 잡아도 어쩔 수 없지 뭐. 여기까지 와버렸어. 뭐 어쩌겠어. 나 빼고 알아서들 잘 하겠지. 나 한 명 없어도, 나 한 명 민주당 지지하지 않아도, 이재명 정부 지지하지 않아도 알아서들 잘 하겠지. 나야 뭐 흘러가는 대로 이득이나 챙기면서 살면 되겠지. 진짜 이런 기분이 든다니까요. 대통령이 쓴 글을 보고 더 확신이 생겼어요. 우릴 정말 개 돼지로 알고 있구나. 너무 불쾌한 글이었습니다. 뭐 어쩌겠어. 내가 뽑긴 뽑았으니까. 반면까지는 되고 싶진 않고 그냥 신경 끄고 살고 싶다. 뭐 이런 기분 드는 거죠. 전당대회에서 김민석이 당대표를 하고 싶다. 그리고 대통령이 김민석을 민다. 이거 너무 불쾌합니다. 이재명식 선거 개입이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김민석 최고위원 때 툭 던진 말. 김민석은 왜 표가 안 나오지? 고의적이었잖아요. 노림수가 있었잖아요. 그걸로 1위를 달리던 정봉주가 떨어지고 김민석이 1위로 치고 올라갑니다. 재미를 봤죠. 재미를 봤더니 대통령이 계속해요. 자, 그게 먹히니까 우리가 얼마나 개돼지처럼 느껴졌을까. 말 한마디 툭 던지면 우르르 몰려가서 찍어주니까 얼마나 재밌었을까. 이런 기분이 드니까 정말 기분이 너무 더러워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대통령의 기분은 어떨까 궁금해요. 무명의 정원호 툭 건드려서 서울시장 후보로 만들었네. 근데 떨어졌어. 명픽이라는 것들이 다 떨어졌네. 지금 기분은 어떠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국회의장 때도 또 툭 던져요. 왜 자꾸 선거에 슬슬 개입을 하는 걸까? 이때까진 툭툭 던지면 먹혔으니까. 근데 이게 안 먹힌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한테 배신감을 느낄까요? 아니면 약발이 떨어졌다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을까? 개 돼지들이 내 말을 이제 안 듣는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상상을 하고 있다니까. 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전당대회든 뭐든 이젠 명픽이 필패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똥밀 필패라 그랬죠. 이동영이 밀면 다 진다. 근데 그게 똥밀이 아니었어요. 명밀이었습니다. 이동영의 말은 이재명의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명밀 필패였다는 뜻 아닙니까? 여기까지 생각이 닿게 되니까 환장하겠는 거야. 주식을 올리든 부동산을 잡든 이제 알아서들 하시면 좋겠고요. 뭐 잘하면 좋고 못하면 아쉽고 뭐 딱 그 정도 심정입니다. 그런데요, 민주당은 양보 못하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의 역사를 부정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세력과 손을 잡았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봅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을 지우려 했고 김어준과 유시민을 악마화했어요. 그럼 민주당의 역사에서 이재명을 도려내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민주당을 떠난 생각이 없거든요. 전당대회에서 정청래를 다시 대표로 뽑아야겠어요.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뉴 이재명이 드시고요. 민주당은 우리가 지킬게요. 민주당 가지고 장난칠 생각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뉴 이재명을 뽑아 쓰든 신인규를 청년부 장관으로 쓰든 아무 상관 안 할 테니까 민주당 건드리지 마쇼. 서로 갈 길 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는 반명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통령이 뭘 하든 딴지 걸고 시비 걸고 악마화하고 그런 거 안 합니다. 하시라고요. 이재명 능력 있는 거 누가 모릅니까? 열심히 하시고
외연 확장도 하시고 하십시오. 민주당 건드리지 마세요. 전당대회 때 봅시다. 저는요 민주당만 보고 민주당 지키는 데만 올인하겠습니다. 정부가 뭘 하든 응원은 할게요. 근데 관심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대통령에게 정말 충원 드립니다. 지금 친명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예뻐 보이시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 박살나고 있어요. 민주당 지지율 국민의힘한테 역전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뭘 했다고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국민의힘 상황 좋은가요? 아니요. 국민의힘 상황 안 좋아요. 그런데 역전당했어요. 왜? 대통령이 우리를 개돼지로 알고 있구나. 이걸 느꼈으니까요. 대통령 지지율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친명이라고 우기는 자들이 계속 내가 친명이다 우길까요? 명픽이라면 선거에서 계속 떨어지는데도 내가 명픽이다라고 주장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나 명픽 아니다 손사래를 치는 사람들 등장할지 안 할지 저랑 내기하실래요? 대통령은 탈당하고 선거 중립 지켜라! 이 말이 누구 입에서 먼저 나올지 저랑 내기하실래요? 더민혁, 친석계, 뉴 이재명 놈들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올 겁니다. 그들은 간신이에요. 그런데도 간신들은 보듬고 충신들은 다 내치고 그리고는 SNS에다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이런 글이나 쓰고 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매우 영리한 사람이라는 거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너무 늦지 않게 깨달을 거라 희망해 봅니다. 우리는 외연 확장 반대하지 않아요. 중도 보수를 외쳤을 때 가장 환호성을 지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바로 접니다. 국힘이 망해가니 우리가 그쪽을 야금야금 먹어가는 거 올바른 방향이죠. 그래야지 장기 집권할 수 있죠. 그런데 문조 털레유라는 말 만들어서 우리 진영을 악마화하면서 외연 확장을 해?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 진영부터 공고히 다져놓고 외연 확장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한 일이겠죠. 우리 진영 공고히 다져놓으면요 외연 확장 안 하려 그래도 저쪽에서 넘어옵니다. 왜? 세니까. 문재인, 조국, 정청래, 김어준, 유시민이 다 우리 편인데 안 세? 그런데 이 사람들을 적으로 규정해? 그러면서 외연 확장을 해? 되겠습니까 그게? 대통령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워낙에 문재인 쪽 진영에 악감정이 남아있나 보다.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이 그렇게도 거슬립니까? 지지자들이 오히려 판을 크게 보고 있는데 정작 판을 작게 보고 우리 진영을 쪼개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대통령 아닙니까? 상황은 심각해요.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영리한 사람입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욕심 많은 사람입니다. 하고 싶은 것도 정말 많아요. 그 마음을 의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그대로 방치하잖아요. 모든 게 다 의심스러워지는 거예요. 대통령이 왜 당무에 개입하려고 하지? 대통령이 왜 당원들이 정청래 대표를 원하는데 김민석을 당대표로 만들려고 하지? 왜 그러지? 김민석을 당대표로 만들어 놓고 뒤에서 공천권을 행사하려는 상황 정치하려는 거 아니야? 이 의심 할까요 안 할까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런 의심이 요만큼이라도 생기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빠지세요. 대한민국이 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도 모르겠어. 어떤 분이 어떻게 뛰었는지 솔직히 모르겠는데 만약 이관원 배우가 느꼈던 부분이 사실이라면 그건 진짜 큰 문제죠. 사실 저는 사실인 것 같고요. 네. 요즘에 다들 방송 보면 말을 제대로 시원하게 못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미치도 있고 공격도 서로 같은 진영에서 공격을 받으니까. 근데 저는 사실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두 가지 선거를 치렀다고 봐요. 지방선거랑 그 당권 선거를 그때 같이 치렀다라고 저는 규정을 해요. 네, 선거 기간 동안. 참 이게 그리고 그게 방식이 뭐 앞으로도 얘기하겠지만 너무너무 안 좋았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언론이랑은 관계의식이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언론에서 그러니까 이슈를 다룰 때 그러니까 지방선거의 어떤 뭐 그 이슈를 다루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민주 진영의 문제점과 당 대표에게 그 문제점을 그것만 다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래서 이관원 배우님한테도 여쭤보고 그 지역에 활동하시는 다른 분들한테도 여쭤보고 다 해봤을 때 이제 비슷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한 가지 궁금한 의문점은 그런 거예요. 크게는 우리 민주진영 전체의 승리고 또 개인으로 가서는 본인의 승리인데 그렇죠.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그거에 대한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매뉴얼이나 이런 것 좀 필수로 좀 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개가 있다. 제가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 절대적으로 어디서 몇 시에 어디 장소에서 시작하는지 그거를 계속 올려야 된다. 페이스북, 유튜브 다 해갖고 올려야 된다. 자원봉사자분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대우한테 물으면 그건 곤란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원봉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 지역 주민분들도 있지만 그 후보가 잘 되길 바래서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분들은 타지에서 왔잖아요. 예. 그래서 그 지역 어디 가서 자원봉사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렇죠.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이야 이제 그 선거사무소 주소부터 해서 잘 알지만 어르신분들은 특히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업로딩을 잘 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고 두 번째로 이제 선거가 이제 끝났으니까 그래도 고생들을 하셨으니까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낙선 인사든 감사 인사든 꼭 다니셔라. 그리고 대부분 이제 선거가 끝나면 카메라 앞에서 인사하는 걸로 대표적으로 마무리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냥 열심히 한 달 동안 다녀보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응원을 해주고 막 이렇게 해줬던 분들이 떠올라요. 그 지역에. 아마 그분들은 그 후보가 당선됐거나 떨어졌으면 더 했을 텐데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응원해주고 뽑아줬는데 잘 안 돼서 여러 가지 감정이 드셨을 텐데 그 선거운동하면서 다녔던 곳을 한 번만이라도 더 가라. 그러면 그분들은 그게 기억에 계속 남을 네, 거다. 네. 그게 저는 그래서 그 한 주가 다음 2년에 있을 1년치 선거운동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그렇죠. 저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그렇죠. 봐요. 낙선운동 꼭 해야죠. 네. 잘해야죠. 자, 요즘에 보니까 박지원 의원이 정청래 때리기를 상당히 세게 하더라고요. 불출마해야 한다, 사퇴한다, 뭐 이런 얘기를 박지원 의원이 이제 방송에 나와서 많이 하는데 잘 아시겠죠. 원래 박지원 의원과 정청래 대표는 사이가 아주 안 좋습니다. 예, 옛날에, 과거부터 악연이 예. 많아요. 그래요? 예, 아주 오래된 예. 악연입니다. 참고로 저는 뭐 그런 사감이 작동하고 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리고 뭐 여러 뭐 김유정 전 의원도 뭐 방송에서 정청래 정권은 짧다. 이 대통령 해보자는 건가 이렇게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거기 이 해석 가지고 참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국민은 영원하다 뭐 이런 식으로 앞에를 다른 거잖아요. 그 앞뒤 맥락을 쭉 보니까 그런 민심이 전심이다. 그냥 국민 얘기를 쭉 한 거거든. 그래서 이 정권은 이재명 정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일반론적인 얘기를 한 거거든. 그 민심이 전심이고 국민의 마음은 어대합니다. 그래서 정권은 몇 년, 5년 토로 이렇게 가지만 민심을 얻는 사람들이 늘 오래하고 뭐 이런 큰 틀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걸 이제 이재명 정권으로 좁혀서 그래서 해석하면서 이제 근데 저 공격하는 분들이 많이 대표님한테 있는데. 조금 네. 두 분한테 좀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네.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볼게요. 네네. 진짜 궁금한데,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우리 기자회견 때 네. 뭐 여러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하셨는데, 그러니까 딱 깨놓고 그러니까 일반인의 예. 언어로 이야기를 할게요. 예. 좀 진보 진영의 오래된 뭐 관찰자로서 네. 예.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친석계가 하는 방식의 문조톨레유의 그런 싸움 방식을 대통령님이 용인하고 아시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용인하시고 지금 그런 기자회견에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그런 건 있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질문은 김대호 기자가 답변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는 건 아는데 사실 저는 어렵죠. 어려운데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좀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냐면 솔직하게 이거는 조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왜 그러냐면은 그 민주당의 당대표일 때부터 제가 응원을 했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행동해야 된다는 건 제가 알겠어요.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운전하다가 좌측 깜빡이 켜놓고 갑자기 원래 나 우측으로 갈라 했는데 우측으로 가는 느낌이거든요. 저는 정치인은 더더욱 그런데 리더는 방향성을 확고히 해야 돼요. 아니 우리가 무슨 서프라이즈를 보는 것도 아니고 이럴 줄 알았는데요. 요런 거였습니다. 짜잔. 검찰개혁 때도 저 마음 졸였거든요. 그렇게 가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우리가 서프라이즈 뭐 깜짝 쇼 보려고 뽑았습니까? 전 그거 아니라고 봐요. 정권 짧아요.
틀린 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제 이지은 대변인님도 이슈가 여기서 막 퍼졌잖아요. 뭐 당권 개입 뭐 이런 거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지은 대변인님에 대한 공격이 너무 마음 아프면서도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거를 언론이 실어나를 때 이지은 대변인을 때리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그거를 이걸 통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지금의 문제점이 뭔지.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리더라면은 분명한 방향성을 계속 제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게 해야 돼요. 맞아요.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데 이제 검찰 개혁 때처럼 이제 이렇게 물에 이제 띄워놓고 네. 여러 문제를 띄워놓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뭐 박탈을 하는 것처럼 네, 대통령이 예, 정리하죠. 이렇게 싹 건져내는 것처럼 예. 그 방식이 아니라면 지금 요 문조 털레오라는 싸움의 방식을 알면서도 그 검찰 개혁 때의 방식이 아니라면 저는 민주 진보 진영 지지자들에게 큰 어떤 마음의 상처나 그러니까 뭔가 생긴 것 같아요. 그 제가 초지일관 최근에 이야기하는 게 외연 확장보다 당내 통합이 먼저다라는 말씀이에요. 당내 통합을 지지자 간에 그 진짜 치유할 수 없는 지금 감정이 격화돼 있잖아요. 이걸 추스르지 못하는데 어떻게 외연 확장이 가능하겠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고. 그럼 이렇게 감정이 격화된 거는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문조 털레요 뭐 이렇게 해서 공격이 들어왔고 이재명 뭐 이러면서 아무튼 또 이쪽도 때리고 서로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한쪽 손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지금 네.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이재명 그 당시 경기지사 그리고 성남시장 시절에 굉장히 힘들었거든. 왜냐하면 견제가 심했어요. 일부 청와대 인사들이. 그때 이재명 그때 지사에 대해서 그 지사 쪽의 뜻을 최대한 전달하려고 청와대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문재인 정부 때 최대한 노력했어 정말. 아마 엄청 노력하셨죠. 저를 이재명 그 최측근들은 잘 알고 있을 텐데 2017년부터 제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근데 지금 또 거꾸로 이재명 대통령 시절에 또 반대로 또 친문 성향이 있는 또 유시민 장관 같은 경우는 진짜 1등 공신 아니에요, 솔직히?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데도 큰 역할을 하신 분인데 이렇게 그 대통령을 핵심적으로 지지한다는 일부 그룹들이 이렇게 모욕을 주고 때리는데 좀 입장이 지금 또 야 그러면 그 사람들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내가 또 대통령 측에 설득을 하러 나서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게 좀 황당해요. 아니 저는 그 뭐 친문이나 뭐 이런 뭐 그림자 때리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문이야 정리된 지는 엄청 오래된 것 같고 뭐 정리되고 뭐 대통령 되셨는데 이쪽 진영에서 그러니까 같은 진영이죠.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림자 때리기랑 그다음 프레임을 견고한 프레임을 딱 씌워놓고 싸움을 시작하니까. 아 그러니까 네. 너무 아프죠. 지금 아프고요. 그렇죠. 마음이 상당히 아픕니다. 아니 제가 지난번에 방송 때 굉장히 비판했던 게 윤석열 정부 때 마음에 안 들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그 몇 년 3년 차 4년 차까지 문재인 욕하고 있으면 되냐. 본인이 뭔가 해나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도 이재명 정부 1년 차 이번에 됐는데 지금도 문재인 욕하는 게 주예요. 이게 과연 옳은 방향일까 좀 생각해 봐야 되고. 아니 거기 박근혜하고 이명박 등장하잖아. 보수 네. 쪽에서는 걔네가 지원 유세 나가고 막 이러잖아. 그런데 박근혜 이명박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일부는 그렇지만 말 안 하잖아. 그 플러스를 어떻게든 보수를 결집시키기 위해서 저 사람들도 필요하다라고 보니까 말을 안 하는 거거든. 왜 없겠냐고. 그중에 일부는 있겠지. 그럼 문재인 김어준 유시민 없이 이길 수 있어? 민주당이?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에 아마 민주 시민분들이 뒤에서 클락션을 올렸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렇지. 경적을 올리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대신에 제가 조금 깊게 생각하는 점은 이제 뒤에서 빵빵 했잖아요 시민분들이. 네. 그러면 다시 원래
차선으로 자기 차선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시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을 때 대호 씨 좀 바뀌세요. 원래대로 돌아오세요. 그러는데 제가 당장 다음 날부터 바로 돌아가실까요? 그래서 좀 고민도 해야 되고 뭐가 잘못됐는지도 좀 봐야 되고 그래 좀 차분해져야 돼. 적용해야 하는데 네. 시간이 좀 걸릴 것 좀 같은데 차분해졌으면 좋겠고. 자, 그 시간은 필요하다. 정청래 대표는 뭐 저도 연락을 해봤습니다만 지금 뭐 언론 보도에도 나오지만 당 대표 연임 도전은 거의 마음을 굳힌 것 같고 뭐 큰 변수가 없는 한 도전할 것으로 저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대충 JTBC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24일 전후로 사퇴 가닥을 잡았다. 전준희가 그때 구성되니까 뭐 이런 기사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그 의총을 네, 생중계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요건 이제 본인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지키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건데 실제로 이제 새로운 당대표에 만약에 정청래 당대표가 본인이 되자마자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 의총의 생중계 권한은 원내대표한테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 명도 원내대표인데 당원들이 다 바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김민석, 송영기 어떤 분이 정청래 누가 당대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청래 당대표는 본인이 되면 하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시도당 위원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1인 1표제 적용을 당무위에서 확정을 지었어요. 그 신구 조문 당규 개정안 대비표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래 1인 1표가 통과됐잖아요. 지난번에. 네. 그때 이것까지 다 통과를 시켰어야 하는데 그때 다 통과를 못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맞는 거 있어요. 대의원도 한 표잖아요. 이제는 당원과 똑같이. 근데 저 보면은 지역위원장 선출에 1, 2, 3이 있는데 2에 지역 대의원 지역 당원 대의원이 유효 투표 결과를 100분의 50, 그러니까 50% 반영하고 권리당원 50% 반영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안 맞는 거예요. 대의원 똑같이 한 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조항들 다 손을 본 겁니다. 그래서 지역위원장 뒤에 넘겨보시면 전국위원장 또 전국위원장 선출에 있어서도 저 대의원과 해당 부분 권리당원 반영률을 뭐 20대 1 미만 이것도 이제 1인 1표니까 이게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문을 다 바꾼 거고 무엇보다 그 다음 시도위원장들 시도당 위원장 관련된 내용들도 다 그런 차원에서 1인 1표 강력히 적용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원 당규를 손을 본 겁니다. 1인 1표제 취지에 맞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남은 임기 동안 본인이 약속했던 당원 주권 정당 혁신에 대해서는 본인이 남은 임기 동안에 뭔가 해야 할 것들을 지금 뚜벅뚜벅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제가 그 의총 생중계 관련해서 네. 제가 이 선거 다닐 때 무슨 그 지역의 유권자들 부산 쪽이니까 네. 부산 저희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때 2018년도에 문재인 정권 때 지방선거를 그 싹쓸이 좀 했었. 2018년도인가 18년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근데 그때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다음 때 다 또 잃어버렸잖아요. 예.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뽑아주면 뭐하노? 뽑히고 나서가 시작인데 잘해가지고 이제 또 뽑히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모습을 못 봤기 때문에 난 다 잃었다고 본다.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오고는 아팠죠. 예.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지방 의회나 이런 것도 생중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당선이 되면 네. 그 당선자들의 선서도 좀 영상으로 남겨놓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그다음 무슨 회의를 하는지 이거 네. 지역에서 방송하고 국무회의도 방송하는데 지역에서 뭐 하는지 이 더 알아야 되거든요. 네네. 네, 그런 것도 좀 추진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김대우 기자는 또 국회 계속 취재하니까 소영길 출마합니까 안 합니까 전당대? 하겠죠. 개인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은 더 크고요. 예. 왜냐하면 본인이 맞는지 아닌지는 당원들의 받아봐야지. 평가를 그렇죠. 받아봐야 돼요. 맞아. 가장 정확한 건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 다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 사람들만 있으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당원들도 그걸 기다릴 거고 네. 그리고 정청래 대표님 이제 연임을 도전하냐 안 하냐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정청래 대표라는 사람에 대해서 호감이 있지만 근데 정청래 대표님도 사실 옳은 방향이 그분이 하는 방향이 옳은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지지를 하는 게 크거든요. 그렇죠. 도구죠. 이재명 대표님도 맞는 방향으로 잘 갈 거라고 생각해서 지지를 했던 거랑 똑같은 것처럼 그렇죠.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정청래 대표님이 만약에 없다고 쳐봐요. 없어요. 뭐 김민석 후보가 됐든 송영길 후보가 됐든 누가 됐든 뭐 명픽이라고 쳐봐요. 그런데 그러면은 당원들이나 지지자분들이 불만 사항이나 분노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받아줄 사람이 없어져요. 왜?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만약에 다 갈 것 같은 사람이 했다고 한다고 하면 그럼 그 분노는 당대표한테 안 가고 대통령한테 다이렉트로 가요. 사실 정청래 대표는 지금 그 가운데 선상에서 당원들의 분노를 중간에서 받아주는 방충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청래 대표님 좋아하든 싫어하든 당원들 뭐라고 하기도 하고 분노보다는 당원들의 요구. 네. 욕이라고 해야 될까요? 톤다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분노는 이분 뉴스에서 하는 걸로.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되게 역할이 생각보다 전 클 거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전당대회에서 여러 가지가 다뤄질 텐데 당원 주권과 관련 정당 혁신과 관련된 거를 1인 1표제 등등등등을 이걸 계속 지속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후보들의 생각을 들어보려고 할 것 같고 총선 공천 총선에 승리해야 하니까 외연 확장도 중요하지만 당내 통합으로 어떻게 할 거냐 외연 확장 어떻게 하고 외연 확장 얘기 잠깐만 좀 하고 싶었었는데 아니 외연 확장 그러니까 좋아요. 좋은데 외연 확장하자고 했지 보수하자고 한 거 아닌데 예. 아니 그 보수가 된 것 같아요. 이 지금 하는 거 보면 예. 아니, 국민의힘이 돼가고 있어요. 싸우는 방식이. 예. 그 외연 확장하자고 했지 보수하자고 하는 게 아닌데. 그 말씀에 많은 게 담겨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우리 정체성을 지키면서 가야 하는데 에휴. 잘하고 있는 거냐 그리고 그런 정체성에 어울리는 사람들을 중용해야 하는데 뭐 저쪽에 있다고 다 나쁜 놈은 아니지만 아니, 그럼요. 괜찮은 사람들 양질에 있는 사람들을 중용해야 하는데 그게 맞는 거냐 뭐 이런 물음이 있죠. 의구심이 있죠. 아니 성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새로 성 받겠다 성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성 안에 있는 시민들을 한 대씩 다 쥐어 패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안방 그거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안방 차지하려고 막 네. 하니까 무슨 황제 칙소를 가지고 특소 마냥 안 비켜 이 자식들 이러고 다니는데 네. 그거를 어떻게 용인을 해줍니까? 그렇죠. 그거는 자꾸 누가 눈가기를 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총선 공천에 대한 것도 물어볼 것 같고 개혁 입법에 대한 시각 또 민생경제 해법 뭐 대통령과 호흡 여러 가지가 논의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중에 이제 당원들이 뭘 중시하느냐 뭘 중요시하면서 후보들의 생각을 읽어낼 거냐 이제 이게 관전 포인트인데 최근에 여론조사 중에서 뭐 전당대회 관련된 여론조사들 막 쏟아져요. 네. 근데 좀 프레임을 잡아가는 여론조사들이 많더라고요. 약간의 장난성. 왜냐하면 앞에 뭐 스트레이트 뉴스도 있고 오늘 뭐 MBS도 있는데 뭐 MBS 조사 같은 경우도 지방선거 평가하는데 이런 거야. 야권이 예상보다 선전했냐, 여권이 예상보다 선전했냐. 꼭 뭐 예상보다 이런 걸 들어가야 돼. 예상보다는 뭐냐면 지지율이 여론조사하면 어디가 앞섰는지 대충 알잖아.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상당히 우세하겠구나. 이건 보편적인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시각이거든. 근데 꼭 이렇게 물어봐야 하냐 이거지. 민주당이 사실상 승리했느냐 안 했느냐. 뭐 예를 들면 보기 항목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리고 스트레스 뉴스도 당대표 선호도 묻기 전에 지방선거 만족도라든가 막 이런 것들을 앞에 잔뜩 넣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당대표 선호도 뭐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김민석 후보로서는 최고치가 나오는 것 같고 정청래 대표의 입장에서는 어떤 많은 당원들이 볼 때 서울시장 선거를 빼앗겼고 뭐 허탈한 마음이 있잖아요. 부산의 하정우도 마찬가지, 평택을도 국민의힘으로 넘어갔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정청래 책임론도 일부 있거든 분명히.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입장에서는 어쨌든 최저치가 나온다 득표율에. 저는 그렇게 보는 편이고 검증 국면이 들어가면 그건 박빙 싸움이 될 거다. 누가 이기든 간에 저는 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6.3 지방선거의 진정한 승자가 누구냐 패자가 누구냐 막 이런 식의 좀 수준 이하의 질문들이 참 많더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치 이런 유튜브나 이런 거 가끔 나오면 제가 꼭 하는 말이
언론 개혁이거든요. 음. 사실은 개혁의 대상 중에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저는 언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언론이라는 게 마음을 먹고 이 유튜브도 이제 언론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예. 그 언론사들이 이제는 규제 때문이든 자기들이 언론 개혁의 대상이 된다는 걸 아는 건지 예. 유튜브로 다 들어와서 음. 유튜브에서 진짜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하는 패널들 데리고 예. 언론을 계속 호도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큰 이 언론의 개혁에 대한 것도 빨리 좀 중요합니다. 하드를 던져서 마지막 개혁 대상이에요. 네. 이 언론은 여기 붙었다가 네. 저기 붙었다가 마지막에 살아남아 있는 개혁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요일 코너를 그래서 네. 장인수 기자를 중심으로 네. 언론 전문 코너로 네. 언론 개혁에 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전당대 이후에. 네, 꼭 왜요? 김도희 기자 또 그쪽도 같이 하고 싶지. 수요일 코너도 같이 하고 싶지. 저도 눈치가 딱 저도요. 그런데. 이가는 배우님이 맞을 것 같고 네. 저는 그렇구나. 지금 언론이 왜 이런 행태를 가지? 사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주변에서 우리는 당권 싸움이지만 그 외부인들이 보는 시선, 다른 뭐 중도나 보수나 이런 어떤 분들이 보는 시선은 뭐가 됐든 간에 서로 민주당 못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걸 한 6개월 동안 때렸는데 응. 표가 나오는 게 맞나? 이게 첫 번째가 있고 맞아요. 프레임에 딱 예. 이제 두 번째로는 제 주위에 아무리 둘러봐도 정원호가 누구냐는 데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거는 명픽이 잘못된 건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못하게 해요. 그럼 이 말을 다 빼놓고 분석을 하려니까 분석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조금은 좀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지금 이루어지는 현상들에 대해서 좀 깊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뭐 갑자기 반명으로 몰아간다거나 맞아요. 나쁜 사람으로 뭐 몰아간다거나 이게 대단히 그런 저는 분위기가 있죠. 그런 네. 공격이 들어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을 못하게 만드는 네. 그러나 해야 하는 네. 그런 게 있는 거죠.